자, 내일 새벽에 펼쳐지는 경기 뉴캐슬과 아스날과 뉴캐슬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이게 아스날이 네. 모르겠습니다. 챔스 이 4위 경쟁이 아스날이 분명 유리했는데 이게 북런던 더비에 승점 1점만 땄어도 계속 유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쵸? 이게 토트넘한테 승점 3점을 줬고 그리고 토트넘은 어제 열렸던 경기에서 번리에게 어찌됐든 승점 3점을 따냈고 이러면은 아스날 입장에서는 이 경기 무조건 잡아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부담스럽죠. 예. 일단은 이거 제가 오늘 중계 맡았습니다. 예. 뉴캐슬 아스날 이제 뉴캐슬 홈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펼쳐지는 경기인데 최근에 뉴캐슬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 이 팀은 물론 이제 2연패가 있어요. 예. 가장 최근에 당했었던 2연패가 있는데 이게 맨체스터 시티랑 리버풀한테 당한 패배예요. 그래서 앞선 경기들 쭉 보면 그 이전까지 4연승이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 잡아야 되는 팀들은 확실하게 잡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뉴캐슬은 올 시즌에 강등을 탈출했습니다. 네. 지금 14위예요 뉴캐슬이. 저 그 뉴캐슬 에디아우 부임했을 때 그 얘기했었거든요. 에디아우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이제 본머스만 쭉 맡았고 심지어 이제 본머스와 하브리그부터 계속했고 심지어 그 하브리그 챔피언십 때 멤버가 거의 그대로예요. 승격 시즌 때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저는 조직력이 갖춰진 팀을 에디아우가 잘 이끈다라고 생각을 했지 새로운 팀을 맡았을 때 과연 에디아우가 어느 정도 보여줄까라고 생각을 물어봤을 때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올 시즌 에디아우가 이 뉴캐슬 이끄는 거 보고서 이 감독 진짜 대단한 감독이구나라는 걸 좀 느끼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에디아우 부임 이후에 뉴캐슬의 특징적인 부분을 제가 살짝 살펴보면 왜냐면 이제 중계 준비하면서 느낀 게 오히려 에디아우 부임하고 막심의 영향력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왜냐면 사실 예전에 스티브 루스 때 보면은 그냥 5백 전방으로 때려 그리고 막심행 해줘. 진짜 이거였거든요. 맞아. 근데 에디아우 부임하고 나서는 템포도 살아나고 네. 압박 강도도 올라가고 하다 네. 보니까 이게 되게 빠르게 전환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막시맹의 스타일을 보면은 이 선수는 사실 약간 볼을 끄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쵸. 왜냐면 드리블이 워낙 좋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뉴캐슬의 장단점이 지금 약간 있는 가운데 분위기는 좋고 근데 이 상황에서 아스날이 이 분위기 좋은 뉴캐슬을 상대를 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아스날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엘렌이 원볼란치로 갈 거냐 아니면 투볼란치로 갈 거냐 이제 이거를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첼시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 웨스트햄전은 엘렌이와 자카 투볼란테 체제로 운영을 했었고 엘렌이가 사실 원볼란테로 나왔을 때는 되게 불안했었어요. 왜? 압박 대처 잘 안 되죠. 그리고 수비가 어떻게 보면은 좀 부담감이 가중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조금 본인이 힘들어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자카와의 이 투볼란테로 보완이 됐었습니다. 자, 근데 엘레니가 생각보다 활약상이 좋아요. 최근에 봤을 때 지금 엘레니 사실 종윤이 형은 엘레니를 정말 안 좋아하죠. 근데 최근 경기를 놓고 보면 저는 엘레니 꽤 제 몫을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토트넘전 제외하고는 저는 엘레니가 나왔을 때 저는 예상보다 정말 잘해줬다. 그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리즈전을 좀 놓고 보면은 아스날이 압박 주도권을 잡고 출발하기도 했었고 그쵸. 굉장히 공격적으로 기선잡을 해주면서 상대 실수를 유발하면서 2대0 리드를 또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일링이 또 퇴장을 당했잖아요. 이 경기에서. 진짜 존나 같은 반칙이었고 주장 완장 달고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1대 10 수적 우위를 또 점하게 됐었던 아스날인데 원볼란테 활약이 좋았어요. 좋은 건 맞는데 근데 이게 수적에서 좀 아스날이 우위를 가져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만들었다는 그런 영향도 저는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원볼란치로 나온 경기 중에서 잘한 경기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좀 평가를 좀 다르게 할 필요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맞아요. 근데 토트넘 같은 경우도 원볼란테 체제로 나왔었는데 토트넘 상대 맞불을 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습에 굉장히 취약한 모습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홀딩이 퇴장을 당합니다. 그렇죠. 이 홀딩 퇴장 때문에 이건 오히려 아스날이 또 수적으로 이제 열세에 몰렸기 때문에 이 토트넘전 패배에 있어서는 이 엘레니 원볼란테 체제가 어느 정도는 불안 요소 작용을 했다라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뉴캐슬전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일단 화이트 베나이트의 부상 복귀 그리고 이 센터백 출전이 어떻게 보면 예상하는 토미야스 그렇죠. 토미야스가 센터백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토미야스와의 호흡과 폼이 상당히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고 엘렌이 원볼란테를 기용을 할 거냐 아니면 투볼란테로 기용을 할 거냐 그러니까 센터백 상황이 그렇게 안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뉴캐슬전에서는 안정적으로 좀 아르테타가 투볼란테 체제를 들고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원정 경기이기도 하고 그 뉴캐슬이 최근 2연패 제외하고 뭐가 좋아졌냐면은 브루노 기마랑이스가 자리 잡으면서 이제 주전을 확실하게 자리 잡으면서 볼 순환이라던가 미드필더 쪽에서 역동성이 진짜 좋아졌거든요. 근데 그걸 엘렌이 혼자 원볼란치 두고 막는다?
그렇다고 최근에 뭐 아스날 전방 공격진과 이선 자원들이 컨디션이 엄청나게 좋은 편이 아닌데 그럼 저는 힘들다고 봐서. 아 그렇죠. 투볼란치가 가장 이상적인 선택 아닐까. 네. 그러니까 아스날이 만약에 원볼란트 체제로 나오면 이건 오히려 뉴캐슬이 역습하는 그런 상황에서 장점을 가져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스날은 이 패턴을 조금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드가 내려와 주면서 좌우 윙포워드가 배후 공간으로 침투합니다. 맞아요. 생막시맹이 출전했을 시에는 전방에 남아서 볼 운반을 해주고 이 한쪽 측면, 한쪽 사이드에서는 볼 간수가 가능하다 그쵸. 보니까 여기서 좀 생각나는 그리고 좀 더 좀 증폭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커진다고 보는데 앞서서 제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뉴캐슬이 템포 자체가 빨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막시맹이 약간 그걸 끊어먹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막시맹은 전방에 위치하고 있을 때 굉장히 위협적인 자원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아스날 입장에선 그렇기 때문에 이른 시간에 선제골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왜냐면 그 뉴캐슬이 지금 순위가 14위거든요. 이제 잔류 확실하게 확정지었고 이 팀이 그렇다고 뭐 나머지 경기 다 이긴다고 컨퍼런스 리그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팀들이 그럼 동기부여 떨어져서 강등권 그 팀 만나는 것보다 이런 팀 상대하는 게 원래는 쉽거든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뉴캐슬은 좀 예외로 봐야 되는 게 올 시즌 뭐 순위랑 별개로 끝났어요. 근데 이 팀 내년 시즌부터는 적어도 유로파까지는 봐야 되는 팀이란 말이야. 제가 네. 지금 절찬리에 저희 개인 방송에도 FM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절찬인가요? 절찬리죠. 아 그래요? 절찬리 예, 판매 예, 중. 예. 뉴캐슬이 첫 시즌 이적료가 3천억인가 그러더라고. 배당되는 게? 그래서 팀이 바뀌었어요, 아예. 그러면 스쿼드 뭐... 이게 미리 보는 내년 뉴캐슬이거든요. 그래서 막 라울 히메네스 막 데려오고 막 그래. 공격진에 보면은 네. 스쿼드가 엄청 좋아질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뉴캐슬은 올 시즌 이렇게 딱 끝내고 내년 시즌에 더 무서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코어 라인은 갖춰져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에디아우 감독이 더 맡을 것을 현재까지 보여지는 상황이면 뉴캐슬은 후반기 뉴캐슬 에디아우 부임하고 나서부터 뉴캐슬이 진짜라고 좀 봐야 되는데 그 흐름이 내년 시즌 초까지 이어지려면 에디아우가 이런 경기에서 우리 시즌 그런 거 없어, 동기부여 없어 이런 느낌으로 아니에요. 이거 아스날 잡으려고 할걸요 뉴캐슬.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력을 생각해봤을 때 아스날 쪽이 조금 더 위에 있는 것은 맞고 그러다 보니까 뉴캐슬이 뭐 두 줄 수비를 두 줄 수비로 이제 라인을 꾸리면서 약간 4-5-1 형태로 밸런스를 좀 잡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센터백의 발이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뒷공간, 그러니까 배후 공간으로 침투하는 공격수들에 대해서 리스크가 이 팀이 이제 있단 말이죠. 근데 중앙 지역의 수비 블록을 저는 굉장히 좁혀설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아스날이 선제골을 넣는 그러면 토트넘전처럼 뉴캐슬이 조금 더 무리하게 압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열린 뒷공간을 뭐 사카라든지 좋은 자원들이 또 침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점을 아스날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아스날 저는 이 경기에서도 굉장히 압박 강도는 세게 올릴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뉴캐슬 같은 경우는 상대 압박이 강할수록 전방 자원이 후방 자원을 후방으로 좀 내려오는 그런 패턴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했듯이 우드가 내려와주고 윙포드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그려진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상대 압박이 강했을 때 후방 숫자가 늘어나고 그럼 자연스럽게 전방에 위치하고 있는 공격수들의 숫자가 적어집니다. 그렇죠. 이러면 득점적인 부분이나 공격적으로 올라가고자 할 때 약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경기 주도권을 쥐고 가는 게 여러모로 아스날 입장에서는 이 강한 압박이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뉴캐슬이 지금 기존에 이제 주전으로 나오고 있었던 존조 셸비 그리고 이제 조일록 선수가 부상이에요. 이거는 아스날 입장에서는 이거는 좀 괜찮은 부분이다. 야 조일록 친정팀 상대인데. 아 그렇지. 그리고 이제 기마랑이스나 트리피어 그리고 뭐 이제 크라프트도 있겠죠. 이런 메타겟 같은 선수들의 볼 전개 공격 가담 주의해야 된다. 근데 최근에 좋았던 게 이제 셸비가 삼성 원볼란치로 나오면은 뭐 그린 기마랑이레스랑 조일록이 이제 반칸 위에 전진해가지고 이제 미드필더 삼각형 만들어가지고 최근에 뉴캐슬이 좋아진 건데 셸비 윌록 둘 다 못 나오는 거는 그런 면에서는 에디아우 입장에서는 미드필더 구성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트리피어가 토트넘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그 인터뷰 했어요. 인터뷰 봤어요. 자기 저도. 토트넘 돕고 싶다. 왜냐면 사실 토트넘에서의 트리피어는 진짜 별로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친정팀이고 막판에 친정팀이고 이 뉴캐슬을 상대하는 팀이 또 아스날이면 이건 트리피어에게는 또 다른 동기부여를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동기부여가 뉴캐슬 선수들이 없지 않아요. 네. 그리고 사실 크리스 우드가 뭐 전방에서 싸워주고 이런 건 좋지만 득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 에디아우 부임하고 나서 제일 좋아진 선수 제일 에이스는 저는 조엘링턴이라고 생각해요. 조엘링턴이 오히려 톱을 포기하고 내려오면서 내려왔죠. 그래서 되게 잘했는데 노리치전에 우드가 자꾸 이러니까 조엘링턴 올렸습니다. 멀티골 넣었어요. 이 경기에서도 어떤 반칙적인 기용이 있을지 모른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정말
뉴캐슬이 정말 만만한 팀이 아니라서 아스날이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이 되는데 저는 반대로 말하자면 아스날이 지금 이제 37라운드 치르는 상황에서 뉴캐슬 원정 가서 아스날 뉴캐슬 잡는다? 그러면은 이게 저는 아스날이 스스로 챔스 갈 자격을 증명하는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도 이 경기 지켜보는 게 너무 중요하고 아이 그쵸. 아스날 입장에서는 이 경기 무조건 잡고 다음 경기 왜냐면 다음 경기가 에버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버튼이 졌어요 브렌트포드한테. 어제 역전패했단 말이야. 마지막에 또 골 내주고 그러면서 물론 에버튼 어제 퇴장자가 있어가지고 수적 열세가 있긴 했는데 그래 에버튼이 다른 팀보다는 그래 경기 수 여유가 있어요. 리즈가 37경기 35점, 번리가 36경기 34점인데 에버튼은 36경기인데 36점.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상황만 놓고 본다면은 번리가 이제 어제 졌잖아요. 근데 리즈가 조금 더 불안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향후 이제 추가 승점을 생각을 해봤을 그쵸. 땐. 네, 그래서 어쨌든 아스날, 토트넘 이 두 팀에게 모두 중요한 그 경기가 오늘 재밌을 것 새벽에 같습니다. 열립니다, 여러분. 보러 오세요.